이번 여행이 해외여행은 두 번째이자 혼자 떠나는 첫 번째 여행인데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머리가 아픈 여행인데요. 아직 계획을 다 못 세웠거든요. 10시 13분이고요. 새벽 1시 차를 타야 되니까 지금은 좀 쉬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익산은 장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편안하게 받치고 표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기다리니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자다가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8시 비행기라서 꼼짝없이 4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어요. 혼자 떠나는 건 처음이다 보니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수속이 끝나고 졸면서 기다리니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거는 JR 패스를 끊는 거였어요. 저는 도쿄 와이드 패스를 끊었는데요. 신칸센을 타고 도쿄 근교를 도는 일정이었어요.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하고 메일이나 바우처를 뽑아서 현장에 가면 일본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JR 패스 3일권을 끊고 출발했습니다. 여행 기간 내내 이 친구가 정말 도움이 되었는데요. 스이카는 정말로 추천합니다. 일본은 기차나 지하철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위에 잘 보시면 이런 표시들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아주 쉽게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탑승하고 간단하게 요기를 때웠는데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이자와는 온천 마을로 도쿄보다 평균 기온이 조금 낮고 여름철에 휴양지로 많이 추천이 되는데요. 부자들의 별장이 많아서 부자 동네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는데요. 잠깐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 카페는 약 40년 정도 되었고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 어떻게 왔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치즈케이크가 진짜 별미였습니다. 내부 구경을 하는데 옛날 만화책들이나 사장님의 취향이 보이는 인테리어들이 많았습니다. 명물은 바로 큰 강아지였는데요. 아직 어려서 입질이 있고 낯을 가리지만 정말로 귀여웠습니다. 숙소는 트윈라인 호텔이었는데요. 다음 일정을 위해 급하게 짐만 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루이자와 역 옆에 있는 나카 가루이자와라는 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차로 불과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기차에 내려서 택시가 보이길래 한번 호기심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급이 7,000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온천이 있는 톤보노유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고즈넉한 분위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흐르는 물이 반겨주는데요. 남탕과 여탕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온천이었어요. 옛날부터 온천이란 곳을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첫 코스로 바로 온천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마침 날씨가 좋아서 노천탕까지 열려있는 그런 온천을 경험하게 됐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었고 온천이 주는 편안함이나 여행 출발 전까지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피로들이 싹 풀리는 그런 정말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산책로와 길가를 이용했습니다.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내려가는 동안 너무나도 시원했고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상점가들이 있는데요. 식당이나 소품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사와무라 베이커리라는 크로와상 맛집이었어요. 커피 하나와 크로와상을 시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런 정말로 맛있는 크로와상이었는데 옆에를 슬쩍 보니까 어떤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은 뭔지 카메라는 무슨 기종인지 체크하다가 다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어서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서 그저 내려올 뿐이었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산책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더욱더 새롭게 다가왔어요. 역에 도착해서는 시간을 잘못 맞춰서 좀 오래 기다렸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역을 구경을 했었는데요.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저 풀벌레 소리만 크게 울릴 뿐이었어요. 그래도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해가 지고 기차가 도착했는데요. 그렇게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호텔에서 제공되는 옷들이 놓여져 있어요. 퀄리티가 진짜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처에 편의점에서 턴 음식을 들고 혼자 먹으면서 촬영까지 했었는데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산 도시락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이 크림 브릴레, 제가 디저트를 워낙 좋아하는데 먹자마자 박수가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루에 무조건 한 개씩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 장소는 호텔에서 제공되는 무료 와인바였어요. 오늘의 술이나 지역의 전통 술 같은 걸 맛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위스키와 와인 한 잔을 따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 모금씩 맛을 봤는데요. 저는 사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같이 딸려온 이 팝콘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호텔에 올라와서 짐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잘 준비를 하고 다음날 일정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사고항 はい。ルームナンバーを教え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 ?321。はい、すいません。お疲れ様ですね。はい。ご案内します。 안내받은 자리에 가서 메뉴 4가지 중에 하나를 주문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커피가 제공됩니다. 그렇게 식전 커피로 전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메인 메뉴는 프렌치 토스트로 저희가 잘 아는 그 맛인 계란이 묻힌 빵인데 버터 향이 가득 느껴지고 조금만이 단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다가 같이 나온 메이플 시럽도 뿌렸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달더라고요. 나머지 음식들도 천천히 먹으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에게 너무나도 큰 휴식과 편안함을 주었던 장소였어요. 그렇게 다시 기차를 타고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